배워봐서 알겠지만 수학사는 약간 처음에 다항식의 연산 졸라 쉬워요. 그죠?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나오거든. 근데 거기서 갑자기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이어지자마자 살짝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다룬지 잘 모르겠어. 교재를 개념원리, 개념센, 그 다음에 아까 개념 플러스 유형 그거 했다고 해도 좀 심화 응용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신 쌤들이 있었다면은 그 쌤들 반에서는 조금 중요한 어려운 문제? 교과서에 있는 킬러 문제 정도까지 다뤘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아마 헉했을 거야. 나머지 정리 파트 가서. 근데 거기서 조금 어렵다가 인수분해 가면 또 잠깐 쉬워지는데 다시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또 어디냐면 저기 어디냐? 복수수 말고 복수수도 어려운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부등식 가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으로 가면 갑자기 판별식 씁니다. 거기서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사실 좀 달라지는데 뭐 항상 성립하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은 무조건 판별식 쓰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암기식으로 들어가면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너네가 써먹지를 못해. 나는 약간 원리 원칙적으로 수업을 할 건데 어쨌든 좀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수학하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수학상에 비하면. 처음 배우다 보니까 너희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거나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쉽거든. 수학상 때보다 수학학 때 학교 시험이 그래서 보통 난이도가 좀 높게 내려고 해. 응용을 많이 시키고. 근데도 평균 점수가 보통 올라가요. 물론 함수 단원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너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쉬워서 여유가 좀 있는 과목이긴 합니다. 조금 수학상 때보다는 마음을 좀 가볍게 내려놓고 푸셔도 될 거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오늘 함수 아니지 뭐래 집합부터 시작을 할 거고 자, 좀 초반이다 보니까 약간 명칭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4단원 집합 단원으로 갑시다. 몇 페이지니? 51페이지라고 합니다. 자, 집합부터 이제 슬슬 시작할게요. 근데 방금도 말했듯이 처음에는 좀 지루할 거예요.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단원 자체의 특성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용어적인 설명이 많아서 지루한 것도 있고. 알았죠? 자, 일단 처음에 집합이라고 하는데 너네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집합이라는 단어를 좀 써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현체 같은 거 같다. 다른 반들도 막 모여있는 상황에서 담임쌤들이 너네 부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1학년 3반 집합 하면은 1학년 3반 애들은 우르르 모이지. 근데 저기 뭐 누구는 저 1학년 3반인데 하면서 1학년 4반 애들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집합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특히 수학에서는 더 명확하게 너희들이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말 그대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애매한 용어들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하나의 묶음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학년 3반의 집합이라고 하면 1학년 3반 학생들을 묶어 놓은 거겠지. 맞지? 그때 얘가 말하는 1학년 3반과 너가 말하는 1학년 3반이 다르진 않을 거 아니야. 같은 학교라 치면. 맞죠? 누가 보더라도 그 집합은 똑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은요. 일단 여기서 사전적인 명칭을 보면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게 교과서적인 정의인데 자, 나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 없는 내용 하나 더 말해 줄게요.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집합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모임이에요. 모임. 근데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다 때려 박아놓고 이게 집합이에요 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저기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대상을 다시 이거부터 얘기를 먼저 하고 가자. 자, 어쨌든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집합을 배우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가자. 우리가 집합을 도대체 왜 배울까? 수학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특별한 말이 없었다면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라고 하면 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근데 이제는 앞으로 다루게 되는 함수들이 한정적인 범위들에 대해서만 다룰 거란 말이야. x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3부터 7까지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건 노란색은 안 써도 돼요. 정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바로 집합입니다.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할까? 범위를 한정이라고만 하죠. 그런데 그 범위가 아까 말했듯이 누가 말하는 범위 1학년 3반과 다른 학생이 말하는 1학년 3반의 범위가 다르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해줬냐면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다른 말로 고쳐주자면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들은 안 된다는 얘기야. 승현이가 읽은 이 집합과 원진이가 읽은 이 집합은 다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누가 읽어도 똑같은 범위로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이 여기에 없는 녀석인데 저기 뭐 명칭 비슷한 말은 보이는데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내용이 뭔지를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 얘랑은 살짝 다른 거야. 알았죠? 자,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집합에 대한 문제 한번 볼까요? 그냥 칠판 보세요, 너희들은. 책 안 봐도 되고. 바로 옆에 있나 모르겠네.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은 X 표시 치세요. 1번. 10보다 작은 짝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자, 뭐야? 집합이죠. 왜? 누가 봐도 2, 4, 6, 8. 맞죠? 네. 뭐 물론 이게 문제가 좀 애매한 게 수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래? 뭐 음수까지 가면 마이너스 이런 것도 짝수로 치긴 칩니다. 근데 일단 자연수라고 가정 짓고 할게. 10보다 작은 짝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가 봐도 2, 4, 6, 8. 근데 이번 문제는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다르죠. 왜요? 원진이 키 크지? 원진이가 봤을 때 나는 키가 작을 수도 있어. 근데 너가 봤을 때 나는 키 큰 사람이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누가 보든 똑같다가 아니라 누가 읽은 집합과 모임과 누가 읽은 모임이 다르다면 그건 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처음부터 미안해. 그 다음에 일단 두 번째 거 잠깐 패스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뭐냐면 집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있잖아. 크다, 예쁜, 뭐 아름다운, 맛있는 뭐 이런 것들. 알았죠? 자, 집합에 대한 표현 방식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 문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소날법과 조건제시법과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벤다이어그램 뺍니다. 벤다이어그램은 딴 데서 설명할 거예요. 집합의 표현 방식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소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 수학에서 나오는 명칭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거든. 너네 여기서 이제 이과 간 사람이 있고 문과 간 사람이 있을 텐데 문과 간 애들 언어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과 쪽 갈 사람들은 언어적 능력이 나처럼 그렇게 좋지 못해요. 글을 써보라고 하면 글 거지같이 쓰고 있고 서론 본론 결론도 못 내고. 오케이? 여기는 나오는 명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단순해요. 자, 여기서 하나 약속 하나만 더. 용어. 집합을 이루고 있는 그 대상,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3반의 집합이다라고 하자. 우리가 다 1학년 3반이라고 쳐봐. 이름을 모르는데 뭐 원진이도 1학년 3반의 원소가 되고 다현이도 1학년 3반의 원소가 되고 승현이도 1학년 3반의 원소가 되는 거지. 나머지 3명 모르겠어. 좀 이따 다시 볼게. 어쨌든 알았죠? 자, 원소 나열법은 그럼 뭐겠어? 그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되겠다. 그치? 뭐 저런 명칭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다고 치자. 첫 번째 약속, 중괄호로 반드시 집합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안에 1, 2, 3, 점점점점 중략을 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독특한 규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딱 여기서 보이는 규칙이란 얘기니까 무슨 규칙이겠어? 자연수란 규칙이겠지. 어디까지? 10까지 가봅시다. A라는 집합 원소들이 1부터 10까지 있는 자연수들. 맞죠? 근데 두 번째로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해서 보여주는 방법이거든. 처음에 집합의 정의 기억나니? 교과서적인 의미? 주어진 조건에 따라 또는 어떤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맞죠?
그럼 여기서 조건을 제시하세요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거겠지. 그래서 뭐다? 예를 들어 볼게.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나는 뭘 넣고 싶냐면 3의 배수들을 넣어보자. 자, 다시 3의 배수들의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할 때 일단 첫 번째, 아까 짝수도 뭐 음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약수들 중에서도 음수가 원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약수 배수할 때 항상 양수만 다루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분명하게 고등부로 오면 3의 양의 배수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해줄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가집니다라고 해서 조건만 띡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약속이 하나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어주는 게 여기 막대기 하나 있죠? 막대기 앞에 있는 녀석을 원소로 갖는다라는 약속이에요. 조건제시법 읽는 방법 잘 기억해두세요. x를 원소로 갖는다. 그러면서 막대기가 있고 그 뒤에 x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지금처럼 한글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 x라는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 3의 양의 배수라는 특징을 가져요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뭐겠어? 뭐 예를 들어서 3, 6, 9, 12, 점점점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끝이 없으니까 그냥 중략, 후략. 알았음? 그런 식으로 조건제시법 하나만 더 나타내 볼게요. C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중괄호로 표현을 한다 그랬지? X바, X를 원소로 가져요. 이거 읽는 거는 X바. 그리고 그 뒤에 X는 음수. 그리고 단 X는 자연수라고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이것도 집합이기는 합니다. 원소가 있다 없다? 이걸 만족하는 원소는 없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알았죠? 이런 식으로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냥 용어 설명일 뿐. 대신에 이런 거는 있지. 이런 거는 있지. 저기 제일 기초 문제를 볼 때 다음 집합에 대하여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시오라는 이런 약속들이 몇 가지는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알았죠? 그냥 읽을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문제들은 패스할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중괄호 쓰는 거 그것 좀 설명하고 싶었거든. 원소나열법이랑. 자,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중괄호를 친다고 해서 무조건 집합이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지. 자, 간다. 여기에 1과 1이 들어가요.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이름을 봐야 되겠어. 자꾸 자네라고 할 수도 없고. 다 까먹었어? 성윤이가 누구였지? 성윤이. 너가 세준이, 시율이. 자, 갑시다. 어쨌든 세준씨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집합이 아닙니다. 알았죠? 자, 요 값이는 무슨 이건 집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자, 집합이라고 하면 어느 하나의 범위, 뭐 모임, 뭐 뭔가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어. 자, 뭐 1과 2와 3 여러 가지 있다 치자. 거기서 하나를 딱 꺼냈어요. 1이 나왔어요. 그 1이 얘입니까? 얘입니까? 구분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B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당신들이 지켜줘야 되는 약속 뭐다? 바로 A와 B는 그렇지, 같지 않다는 약속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야. 예전에, 지금 이제는 좀 오래됐는데 한 5년 전에서 6년 전쯤 모의고사에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교과서에는 이걸 설명을 안 합니다. 아까 봤듯이 교과서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명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돼. 이 얘기만 하고 끝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오답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좀 논란이 많이 터졌었고 그때 결론은 결국 집합에서는 얘네들은 달라야 한다는 약속이 나왔거든.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학교에서 잘 안 내긴 하는데 혹시나 나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합시다. 너네 반에 똑같이 생긴 클론 없잖아. 그치? 1학년 3반이라는 집합 안에
얼굴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그냥 다 똑같은 김세준이가 두 명 있지는 않잖아요. 알았죠? 네. 어쨌든 요거 하나 약속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집합에 대한 명칭들 몇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마 좀 뒤에 나와 있나 없나 그럴 거야. 너네 지금 교재를 봐봐. 요거 옆에 막 뭐 개념 플러스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라는 명칭 설명하고 있니? 아, 있어? 어디에 붙어 있냐? 몇 번 옆에 붙어 있냐? 2번 옆에 붙어 있어? 아, 오케이. 자, 원소 나열법으로 A를 나타내놨지. 여기는 A란 집합에 대해서 승현아, 원소가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우리는 수학이잖아. 당연히 수를 구할 수 있는 녀석들은 당연히 기호로 쓰고 계산을 하러 가겠지. 그래서 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 다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녀석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명칭을 기억하세요가 아니라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밑에 써놓은 것처럼 NA, 이게 number of라고 해서 A의 원소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NA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10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두 번째. 우와, 또 까먹었다. 세준이만 기억난다. 세준아 계속하자. B라는 집합의 원소 몇 개예요? 셀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유한집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뭐라 부른다? 무한계 있다라고 해서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NB라는 명칭 기호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시다. C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아, 시우라. 몇 개예요? 없어요를 정수로 대답해봐요. 몇 개예요? 0개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얘는 유한집합에 속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NC는 얼마예요? 0. 아, 요 위에다 붙이죠. NC는 얼마? 0. 알았음? 자, 그런데 지금처럼 딱 원소 개수가 몇 개? 0개가 되는 상황들은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공집합이라고도 부릅니다. 빌공자를 써가지고 한자 빌공자를 써가지고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의미로 공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한 종류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공집합은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냐면 요 기호라고 부르는데요. 한글로 우리는 뭐라 읽어주냐면 파이라고 읽어줍니다. 원주율 파이랑 이름 똑같아요. 보이냐? 당연히 보여? 네, 공집합은 기호로 저거 아침 먹고 땡 파이라고 부르고요. 알았죠? 요거는 유한집합의 한 종류 아까 말했지만 알았지?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쓰기도 했어. 공집합을 요즘은 무조건 이 기호만 쓰는데 옛날에는요 이렇게도 쓰기도 했었어요. 원소가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중괄호 집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썼는데 요즘은 안 씁니다. 혹시 학교에서 나오면 알아만 두세요. 문제집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용어 설명. 어려운 거 있음 없음? 하나도 없죠? 일단 쉽죠? 이제 점점 재미없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수학인가 싶고, 그치?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에 대한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계속 집합은 범위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집합들에 대해서 연산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집합은 말 그대로 범위다 보니까 범위와 범위가 만나면은 한 범위가 다른 범위 안에 쏙 포함되거나 어느 범위를 다른 범위가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말 그대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건데 이거 이제 지워도 됨? 혹시 쓸 사람들은 얘기하세요. 집합에 대해서 어느 범위와 또 다른 한 범위가 서로 포함하냐 포함되냐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결국 집합은 다른 말로 범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포함 관계 얘기가 나올 거야. 연산 얘기와 함께. 그때 너희들은 반드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푸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너희들은 포함 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뭐냐?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 및 범위를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기호를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다. 자, A의 집합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1, 2, 3. B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3, 4, 5. 그 다음에 A와 B가 겹치는 부분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한눈에 딱 보자마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알 수 있겠지.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 무조건 그릴 거고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무조건 100%다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푼다고 보면 돼. 한국에서 나오는 너희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나오는 집합 문제 중에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못 푸는 문제들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 벤 다이어그램 그립니다. 알았지? 학교 서술형만 제외하고는. 그 다음 어쨌든 집합의 포함 관계가 지금은 이거는 포함한다 안 한다의 관계가 아니니까 포함한다 안 한다의 관계로 넘어가 보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 상황을 우리는 기호로 뭐라 부르냐면 B라는 녀석은 집합은 A라는 집합에 뭐한다? 포함된다라고 해서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또 약속을 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쪽이 포함하는 녀석, 이 뭐라고 해야 되냐? 붙어있는 쪽? 붙어있는 쪽이 포함되는 쪽. 그리고 또 이 기호랑 같이 기호를 해둬야 되는 거는요. 이 기호. 이거는 뭐냐면 A라는 집합 속에 뭐가 있다? 1이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요 기호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지. 얘는 반드시 얘가 뭐다? 원소. 원소를 포함한다라는 말이고 얘는 집합, 어느 한 집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약속이고요. 그때 이 B, 포함되는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A의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불러줘요. 자, 여기까지. 기호들과 용어들에 대한 약속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기억할 수 있겠지? 자, 집합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 집합 뭐 나왔어? 집합으로서 이 범위가, 이 모임이 집합이 맞는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거나 명칭으로 뭐 설명하진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뭐 명칭 몇 가지와 함께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NA, N 안에 집합이 들어가는 거. 그 NA, NB도 있지만 N 중괄호 1, 2, 3도 있다. 오케이? 얼마겠어요? 오케이, 땡큐. 그 다음에 N 파이는 얼마겠어요? 그렇지. N 안에 중괄호 안에 파이. 얘는 얼마겠죠? 1. 자, 왜요? 중괄호가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야. 중괄호 속에 들어간 건 무조건 다 원소입니다. 원소에 뭐 들어가 있어? 파이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이 파이는 공집합입니다라는 집합에 대한 약속이지만 얘는 공집합을 나타내던 기호인 그냥 파이라는 문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1. 이런 데서 이제 낚이는 문제들이 몇 개 존재하는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포함 관계에서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와 집합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약속. 됐음? 그 다음에 가보자. 그 다음에 이거 다음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서 흰색으로 쓸 건데 B가 A의 부분 집합으로 포함된다라는 녀석을 식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식으로 쓰는 거는 사실 고등부에서는 잘 안 해요. 알았죠? 그냥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듣기만 해봐. 자, A가 1, 2, 3, 4를 가지고 있어. B가 1과 3을 가지고 있어요. A가 B에 포함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B가 A에 포함되지, 원진아. 왜? 공통 부분이 있어요. 막 조금 이상한데. 정확하게 B라는 녀석이 A에 포함됩니다라고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 뭘 보고 판단하니? 같은 숫자가 있어서. 근데 왜 하필이면 B가 포함되냐고. A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너 알고 있는 거야. 말로 표현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뭘 물어보는 거지 저 선생이 이걸 헷갈려서 그렇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얘기해봐요. 거기서 핵심을 찾아줄게. 다시 한번. 그냥 원소가 겹치니까요가 아니라 누구의 원소가 어떻게 겹칩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풀어봐.
어이씨, 내 질문이 왜 B가 A에 포함되어 있느냐인데. 다시, 좀 더. 나경이었나? 아, 나경이는 여자 이름 아니냐? 이름 뭐였지? 아, 음, 성윤이? 잠깐만, 나경이가 저기, 아, 저쪽 반이었구나. 자, 다시. 미안해요. 까먹었어. 잠깐, 뭐라고? 성윤이. 소윤 씨, 왜 B가 A에 포함됩니까? 뭘 보고 네라고 대답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왜냐면 그 다음 과정 설명하려고 그래. 자, 이제 고등부가 아니라 대등부에서 나오는 기호 가지고 약속을 해줄게. 첫 번째, 요 거꾸로 뒤집은 대문자 A는 all, 모두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모든 B의 원소들이 전부 다 A에 포함된다면 그때 우리는 내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걸 한글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얘가 이 안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뭐다?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A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만 잘 기억해놔. 알았지? 집합에서 용어들이 되게 헷갈립니다. 자, 바로 왜 헷갈리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집합의 상등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한자 명칭 안 쓰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데 으악. 벤달 그램을 굳이 나타내자면 그냥 A와 B를 겹쳐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요. 자, 이때 A와 B라는 집합이 서로 똑같다라는 놈에 대한 정의도 그냥 원소가 똑같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보자. 나는 A의 원소들을 전부 다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A의 원소들은 B에 포함되나요? 네. 여기 있는 A의 원소는 B에 포함됩니까? 여기도 포함되죠. 여기 있는 A도 A의 원소도 다 B에 포함됩니다. 자, 다시 한번.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됩니까? 네. 그러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또는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방금 그 방식 나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원소들은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B의 원소도 A에 포함되고요. 여기 있는 B의 원소, 여기 있는 B의 원소, 여기 있는 B의 원소들이 전부 다 A에 포함되죠. 즉, B도 뭐다? A에 포함된다. 서로 포함관계에 있다. and, 그리고를 만족할 때 그게 바로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다시 한번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뭐다? 서로 포함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nd, 그리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질문을 해볼까? A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세준씨, 자네요. A는 A에 포함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입니다. 너 배웠냐? 아, 방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 거지. 맞습니다. 포함되는 것 중에는 자기 자신인 것도 포함돼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된다. 이고 대신에 B가 아닌 그런 A를, 즉 B 안에 포함되긴 하는데 B는 아닌, 그 말은 뭐야? 딱 겹쳐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쏙 들어가야 되는 집합들 얘기하는 거지. 그런 A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B의 그냥 부분집합이 아니라 빈부분집합이라고도 불러요. 빈부분집합. 이게 또 부분집합의 또 다른 녀석. 또 약속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용어들 설명 졸라 많죠? 다 외워두셔야 돼요. 다행인 거는 연산은 거의 없을 거야. 알았어? 끝. 벌써 재미없지, 수학하. 그지 않냐? 원지 지금 지루해 죽을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 네. 너 집합 한번 배운 적 있니? 아니야? 더 빨리 설명해도 되겠어?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그냥 재미가 없어? 아이, 미쳐버리겠네. 어떻게 해야 재밌니?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원진아. 공집합은 A에
부분집합으로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공집합이라는 기호는 원소가 없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합 안에 다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왜?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있다면 A에 있으세요인데 얘가 없잖아. 그치? 그럼 없다, 안 들어있다, 바깥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A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정확하게 얘를 설명해 줄게. 간다. 바로 그 다음 녀석이랑 연결지준 녀석이긴 한데 자, A의 원소가 1, 2, 3, 4, 4개만 있다고 쳐봐. 그리고 자, 벤 다이어그램. 갑자기 1, 2, 3, 4가 아닌 5 같은 걸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A 안에 나는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너희들은 1, 2, 3, 4를 어디다 넣을지만 고민을 하면 돼요. 그러면 1은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2도 마찬가지죠.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지. 그럼 1을 고민하다가 여기 넣는 거야. 가능? 2도 여기, 3도 여기, 4도 여기. 하지만 얘는 부분집합이었고 A가 아닌 다른 원소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A의 부분집합인데 근데 그 녀석이 하필이면 공집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요 특징 잘 기억하세요. 요거는 명칭 설명.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 부르고 어떤 집합이든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모든 집합은 싹 다 공집합을 원소로, 부분집합으로 가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헷갈리는 문제 하나 풀어볼까? 이것도 교재 없네. 몇 번을 풀어보냐면 원래 좀 더 쉬운 거 하나 설명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원진이가 굉장히 따분해하는 표정을 지어서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미 끝났어. 자, 난이도 조금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디 가냐면 얍. 근데 농담이고 쉬워요. 여기 있다. 자, 79번 풀어볼래요? 너무했나? 아니다. 79번 하지 말고 거기다가 자, 너네 책상에 포스트잇 다 붙어있죠? 거기다가 내가 지금 써주는 문제 쓰고 풀어보세요. 알았죠? 가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잘 써야 된다. 막 중간에 2개씩, 3개씩 있다. 일단은 지금 내가 다 이렇게만 할 건데 틀린 녀석은 일단 샤프로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봐. 알았지? 맞으면은 그대로 두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둬요. 알았죠? 참인지 근인지를 판단하라는 얘기야. 야, 하나만 더 해도 돼? 물어본 이유가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 할 거야. 그 다음에 자, 9개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단해 보시오. 알았죠? 또 중거로 못 그려가지고 또 막 사람 얼굴 그리는 놈들이 있을 거고 막 이런 놈들이 있겠지. 어쨌든 기기. 이거 풀이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여기서 딱 하나 틀렸어요. 얘. 얘 하나 빼고는 다 참입니다. 다 참. 자, 너네가 이거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워 보일 거야. 지금은 근데 아직 기호가 안 익숙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진짜 쉬운 거예요. 알았죠? 일단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는
보자면 참인 걸 알아야지. 아까 뭐라 그랬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 그랬죠. 얘는 설명 안 할게.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 녀석은 공집합이지만 여기서 이 녀석은 뭐다? 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 아까 79번이었나? 이런 문제처럼 이 기호냐 이 기호냐 막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에서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있잖아. 반드시 가운데 기호를 먼저 보세요. 1번. 여기서 얘냐 얘냐에 따라 그 왼쪽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뭐? 요 녀석이면 반드시 왼쪽 녀석을 너희들은 집합으로 읽어야 되고, 요 기호로 나와있으면 왼쪽 녀석을 반드시 원소로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얘는 당연히 집합이니까 그냥 패스하고. 알았죠? 가운데 있는 기호에 따라 왼쪽 녀석의 대상이 달라진다. 자, 그럼 가자. 첫 번째 거부터. 어때? 얘는 왼쪽 녀석을 뭐로 바라보래요? 원소로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 때문에 3이 되는 거지. 근데 두 번째 녀석은 어때? 이 기호에 의해서 얘는 이제 뭐가 된 거야? 집합이 된 거고,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파이는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인 거죠. 그럼 밑에 걸 가보자. 이 기호를 보니까 왼쪽 녀석은 뭐로 바라보래? 집합으로 바라보래.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뭘 나타내는 기호? 그냥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이 녀석을 원소로 바라봐야 되니까 뭐야? 얘 때문에 참이 되는 거죠. 알았죠? 가운데 녀석은 설명 안 할게. 얘들은 너무 쉬우니까 1 때문에 참이고 2 때문에 참이고 3, 이런 거 함부로 이상해 보지 말라는 얘기였고, 얘네들이 문제지. 여기도 보면은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원소냐 집합이냐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집합으로 나타내는 밑에 두 가지 경우에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뭐다? 그냥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놈을 보면서 원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나? 응, 있어.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 중괄호는 집합이니까 그 속에 있는 요런 녀석을 보면서 원소 있나? 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녀석은 이 기호에서 원소가 됐으니 그냥 이렇게 생긴 통째로 바라보자. 어디 있어? 얘 때문에 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죠? 알고 보면 되게 쉽죠? 그냥 가운데 기호를 먼저 보면서 왼쪽 걸 집합으로 볼래? 원소로 볼래? 그걸 먼저 보는 건데. 근데 애들이 그냥 해보면 전부 다 이걸 먼저 보고 얘기를 하거든. 기호를 먼저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려버립니다. 알았죠? 알고 보면 쉽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 내용 시작할게요. 쉬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길면 한 15분 정도까지 가기도 하고, 한 10분 내외로 잠깐 쉬었다가 뭐 나갔다 올 사람 나갔다 오시고, 안 쉬었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지금 여기 개념 설명 나와 있는 거에 집합 원소 다 했고요. 표현 다 했고요. 부분 집합 다 설명했고요.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다 설명했고요. 마지막 진부분 집합까지 아까 설명 다 했었던 내용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 녀석은 문제 풀면서 그리고 설명을 합시다. 알았죠? 자, 너네 숙제에서 여기 기본 문제는 다 뺍니다. 알았죠? 수학 하반은 기본 문제는 너무 쉬워서 뺄 거고, 근데 나 아직 기호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 나 기호 연습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싶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조금씩 몇 개만 풀어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숙제는 어디서부터 30몇 번인가 40몇 번에 있는 그 유형 문제. 아마 여기 요즘 뭐야 50번까지 넘어가? 여기서부터 와 왜 이렇게 크냐? 여기서부터 숙제를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간다. 왜 이렇게 커? 그래서 숙제는 뭐 한 단원에 한 50개 되나 모르겠네요. 100번 정도까 110번 정도까지 있을 텐데. 자, 갑니다. 집합이다 아니다에 대한 내용은 다 제외하도록 하고요. 왜 이렇게 다 크냐? 너무 잘 보이겠다 너네. 뭐 여기도 딱히
요거. 자, 64번 하나 풀어봅시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쵸? 자, 어때요? 항상 집합 조건 제시법은 그 앞에 녀석을 원소로 가지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x만 있거나 a만 있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 같은 식도 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a, b를 가지고 더한 녀석을 원소로 가져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a는 a의 원소고 b는 b의 원소니까 얘네들을 적당하게 다 골라서 더할 수 있는 녀석을 다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나와요? 1, 2, 3까지 나오겠지. 알았죠? 그때 예를 들어서 1과 1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2와 2와형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2는 구분해서 따로따로 쓰면 안 되고요. 겹치는 녀석이 있다면 한 번만 써줍니다. 알았죠? 그리고 조건 제시법에서 나타내는 거, 자, 읽어주는 거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 어떻게 읽어주냐면 a 플러스 b를 원소로 갖습니다. 이러한 a에 대하여. 근데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얘를 원소로 갖는다. 뒤에 있는 이 녀석을 만족하는. 그때 강조 하나만 하자면은 모든. 그래서 이 녀석을 만족하는 모든 a 플러스 b를 다 원소로 가져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 바 x는 자연수라고 하면은 그냥 이 집합은 뭐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뭐 3 없고 뭐 자연수 중에 일부만 고른 거 이런 거 아니고. 알았지? 자, 다음 갈게요. 잘하네요. 좋아요. 뭐 딱히 지금 너네한테 설명할 만한 문제는 딱히 안 보이네요. 어우, 너무 쉽다. 그지? 자, 요거 하나 풀어볼까? 그래. 자, 76번 풀어봐요. 자, 갑시다. A라는 집합은요, 4의 약수. 자,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지금은 너무 이지하지만 좀 난이도 높은 문제 제대로 풀 때 항상 조건 제시법은 웬만하면 원선할법으로 사용을 하고 가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있나? 없지? 그리고 나서 포함관계를 나타내면 됩니다. 너무 쉽죠? A, B, C, C. 됐죠? 뭐 딱히 설명 안 합니다.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었어. 그냥 원선연합법으로 쓰고 나서 풀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자, 계속 갑니다. 요 문제 원래 설명해야 되는데 아까 풀이한 걸로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오케이. 요거 82번 문제 풀어주세요. 너무 쉬운데 근데 아직. 아니야. 얘들아 84로 바꾸자. 자, 84번을 풀어주세요. 문제 좀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네. 자, 갑시다. 요번엔 뭐예요? B가 A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성립하도록 할 때 그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B의 원소 보니까 어때? A제곱 플러스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근데 B가 A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A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2가 들어가 있니? 아니요, 없네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1이 뭔지도 모르는데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치?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로 나눠주면 되겠다? B의 원소 중에 누구? 2라는 원소를 A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건 먼저 기준을 잡자. 그래서 첫 번째 2가 뭐다? 2가 뭐다? A-1이 2다. 두 번째는 뭐다? A제곱 플러스 3이 2다. 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지. 근데 이번에는 너무 쉽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치? A제곱이 마이너스 1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앞으로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A의 원소를 구해주면은 2 나오고, 그 다음 뭐야? 12 나오고, 10 나오고. 그 다음에 B의 원소를 찾아주면은 뭐예요? 10 나오고, 2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서 3이다 라고 해서 A는 답 3으로 써주면 되겠지. 앞으로 A가 여기서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A, B의 집합 찾아서 가주세요. 요게 방금 내가 말한 이게 다음 단원인 집합의 연상 가면은 몇 개 나올 겁니다. 알았죠? 지금은 너무 몇 개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자, 뭐, 음. 여기로 바로 넘어가야 되나? 자, 요거 하나만 더 풀고 갈게요. 이거, 91번. 91번. A, 9,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그 다음에 B, 1A, 4B 가지고 있다. 그쵸? 그때 B가 A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1, 2, 3, 4, 5 중에 원소들. 근데 1, 4는 이미 쓰였으니 A, B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자체가 뭐뭐뭐 2와 3과 5 중에서 서로 다른 것들 가져가겠다. 그치? 여기서 이 말을 보통 붙여주는데 사실 없다고 해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알았죠? 어쨌든 A와 B에 대해서 A와 B의 합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뭐야? 이게 다시? 됐죠? 그냥 답은 8. 자, 여기까지. 어때? 그냥 용어들에 대한 문제, 질문을 하는 건데 다 이지하게 풀 수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어디로 갈 거냐면 다음 유형. 이거 뭐냐면 이 유형 몇 번이라 돼 있냐? 내 게임 숫자가 안 보여. 유형 9번이냐? 부분집합의 개수. 유형 몇 번까지 있어? 이 교재? 10번. 오케이. 자, 갑니다. 요번에 하게 되는 유형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인데요. 요거는 설명할 게 좀 많아요. 근데 여기 유형 9번에 보면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돼 있고 옆에 교육과정 왜라고 돼 있지. 그쵸? 아닙니다.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알았죠? 교육과정 왜 지워버리세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 녀석은요. 공식처럼 설명도 하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예시를 가지고 먼저 설명할게요. 밑에 A가 있다. A라는 집합의 원소를 A, B, C, D, E라고 해보자. 그때 1번. 자, 한 8번까지 갈 겁니다. 예시로. 1번.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보시오라고 했다고 치자. 저 보지 말고. 하나하나 찾는 문제 요거 말고 앞에 있을 겁니다. 아마. 다음 집합의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도 있긴 할 텐데 그거는 너무 많아져서 일일이 셀 수는 없어요. 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워준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가냐면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그 기초 베이스 단계에 뭐가 있냐면 중딩 때 배웠던, 정확하게는 중2 때 배웠던 경우의 수라는 녀석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A라는 집합 안에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A라는 원소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요. 어떻게 다섯 가지가 있죠? 여기서 내가 말한 건 스몰 a입니다. 스몰 a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넣을래요? 여기 넣을래요? A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B는, C는, D는, E는 다 곱해주게 되면은 부분집합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이게 부분집합 개수 공식이야. 간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A의 원소가 n개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때 1번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요. 2의 원소의 개수 승 개가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왜 2의 n승이 되는지도 기억할 수 있겠죠? 각각의 원소들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너 어디 들어갈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보자. A의 빈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 2의 5승계 중에는 뭐도 있고 공집합도 있고 원소 하나짜리도 있고 원소 두 개짜리도 있고 점점점 원소 다 가진 놈도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뭐 하란 얘기야?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은 제외하세요. 그럼 몇 개를 빼주면 돼? 당연히 한 개 빼주면 되겠죠?
31개입니다. 알았음? 다시 한번. 2번 뭐다? 긴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뭐다? 2의 원소의 개수 승에서 마이너스 1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A의 부분집합을 찾을 거니까 A의 이 말은 이제 안 쓸게. A의 원소 중에서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요? 역시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봐. 각각의 원소한테 너네들 여기로 들어갈래? 여기로 들어갈래를 물어볼 겁니다. 원래 경우의 수가 그래서 둘 나가서 곱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대. A의 원소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오직 한 가지밖에 없겠다, 그렇지? 그래서 2를 곱해야 되는 횟수가 지수인데 그 2를 곱해야 되는 횟수에서 A라는 원소는 이제 생략됐죠. 2의 몇 승이 된 거예요? 4승이 된 거죠. 자, 그 녀석을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5-1승계라고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공식 써줄게.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가볼까? A의 원소 중에서 B와 C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요? 왜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A는 이제 다시 포함을 할까 말까로 가는 거고 B와 C는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방법을 하나로 정해버렸으니까 즉 2를 곱하는 횟수에서 어때야 돼?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일단 부분집합 개수를 물어보면 2의 몇 승계? 전체 원소의 개수 승계에서 출발할 거야. 그러면서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지수에서 2를 빼면 돼. 약간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자, 계속 간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자. A는 포함하고 B와 C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의 일단 부분집합이니까 전체 원소 개수 몇 개? 5개 중에서 지수에다 뭔가를 빼줘야 되겠다, 그치? 몇 개를 빼면 돼요, 세준씨? 3개. 왜? 포함하지 않는 원소 몇 개? 2개. 포함해야 되는 원소 몇 개? 1개. 포함을 한다든 안 한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한다 안 한다를 구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함하든 말든 방향을 정해버린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게 3개니까 지수에서 3을 뺍니다. 됐냐? 그게 공식이다. 세 번째 거 갑시다. 저기 나와 있죠? 아, 없나? 있지? 세 번째 뭐다? 특정 K개의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2의 n-k개로 씁니다. 공식이 있어요. 알았죠? 자, 교육과정은 왜가 아니라 이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물어보면 공식처럼 써버리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가끔씩 애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 나는 웬만하면 경우의 수를 베이스로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서술형에서 그럼 선생님 이거 개수 공식 말고 경우의 수처럼 풀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 공식을 명확하게 따라가는 상황이라면 공식 안 쓰고 경우의 수 쓰면 감점됩니다. 왜요? 학교 선생들의 입장에서는 얘는 공식을 모른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써야 되고요.
하지만 경우의 수를 베이스로 깔고 있다는 생각은 버리지 마세요. 좀 이따 심화 문제 하나 보여줄 겁니다. 알았죠? 간다. 하나만 더. 아니 뭘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일단 하나 더 해보자. 6번. 아직까지는 쉬워요. A를 포함하는 긴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자, 가자.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얘 몇 승계에서부터 출발? 5승계에서부터 출발. 근데 포함하세요라고 하면 말해버린 원소가 몇 개? 한 개가 있으니 지수의 1을 빼고 긴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전체에서 한 개를 빼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15개가 맞습니다. 자, 하나만 더 쉬운 거 갈게요. 1번. B를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의 개수 짠짠짠짠 몇 개예요? 15개. 오이 똑똑하구만. 일단 부분 집합 개수니까 얘 5승계에서부터 출발. 그 다음에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린 원소가 몇 개? 한 개 있으니까 지수에서 1 빼고. 근데 그 중에서는 공집합이 있죠. 부분 집합에 공집합이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전체 3개 빼주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할까? 아이 지겨워라. 8번. 자 그러면 간다. A를 포함하고. 자 이번에는 답 바로 얘기하지 말고요. B를 다들 생각할 시간을 줘보자.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긴 부분 집합 개수 찾아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고민. 뭐 펜을 쓰든 뭐든. 됐니? 똑똑하구만. 다들 고민했죠? 문제 됐어? 승희도 됐어? 그래요. 세준씨 몇 개? 땡! 6개 땡! 6개라고 생각한 사람 다 손들어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원진이 몇 개? 잘 모르겠어요. 몇 개? 7개. 땡! 목 아파. 답은 8개입니다. 자, 간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공식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공식으로만 하는 애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1 빼고요. 진부분 집합하면 무조건 1 뺍니다. 그거 왜 뺀지 알고 빼야지. 그지? 자, 일단 2의 5승에서부터 출발하지. 맞지? 포함한다, 안 한다라고 정해버린 원소 몇 개 있어? 2개가 있네요. 2개 지수에서 뺍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뺐지. 이번엔 안 빼지. 왜요? 내가 세워준 이 2의 3승계 중에는 전부 다 뭐만 있어? A를 포함하는 것만 있잖아. 근데 공집합이 있을 수 있나? 없습니다. 빼면 안 돼요. 두 번째, 긴 부분 집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있을 때 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세워준 2의 3승계 중에는 어때요? 다 B를 포함하지 않는 녀석만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있을까? 없죠. 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말이 이상한데? 빼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크성 문제가 들어갈 수 있죠. 자, 학교 시험에서는요, 너네들 시험 문제를 풀어봐봐라. 그 시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집을 풀다 보면요, 6번, 7번까지는 정말 많이 만나요. 학교 교과서에도 6번, 7번까지는 다룹니다. 학교 프린트에서도 6번, 7번까지는 다 나와요. 근데 시험에서는 8번이 나와요. 약간 고등부는 이런 식입니다. 전에 그저께 수학상 수업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중등부의 시험과 고등부의 시험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수학이 중학교는 딱 그거야. 내가 설명할 때도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중학교의 내신은 딱 그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배웠지 공식을.
응용하는 문제를 보여줘. 그 문제랑 숫자만 바꾼 채로 그냥 냅니다. 즉, 배운 거를 그대로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등 수학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제 고등부로 넘어오면 수능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수능이라는 그 시험의 원래 풀네임 알고 있냐? 수능이 뭔지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대학교 과정을 수학,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라고요. 대학교 과정은 공부하러 가는 기관이니? 배우러 가는 기관이야, 대학교는? 뭐, 맞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대학교는 연구기관이에요. 대학생들, 학사생들도 정확하게는 가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연구의 깊이는 대학원생들보다 많이 낮겠지만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게 이제 석박사고 본인 스스로 주제를 정하는 거라면 학사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선생들과 달라요. 가르치는 직업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그러면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거기 가서 기본적인 틀만 배운 다음에 전부 다 본인 거의 응용 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대학생이야.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뭐 해야 되겠어? 응용되는 버전을 시험을 보는 거라고. 즉, 중학교 때는 내가 배웠던, 풀었던 문제를 제대로 기억하는지를 시험을 보는 게 중등시험. 고등시험은요, 전부 다 너네가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던져줄 테니 응용해서 너네가 풀어봐를 물어보는 게 고등교 과정이라서 아예 시험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중학교 때 90점, 100점 받던 애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오자마자 첫 시험에서 70점, 60점으로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만 가지고 시험이 나온다고 착각을 많이 하거든. 수학에서 유독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좀 많이들 감점될 거예요. 여기서도 뭐 중학교 시험 막 90점, 100점 받았던 사람들 많이 앉아 있겠지. 근데 고등학교 딱 가봐요. 바로 60점 시작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뭐 고1을 맡으면서 예비 고1을 맡으면서 선행점 했던 반들한테다가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씩 던져주면요. 일단 40점, 30점 찍고 시작해요. 100점 만점짜리 시험에서. 말 그대로 본인의 응용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 그걸 이제 공부를 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았죠? 물론 쫄지는 마세요. 그 60점 받던 애들이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식으로 외운다, 안 외운다? 서술형에서 사용은 하되 경우의 수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자, 기본 문제 한두 개만 풀고 심화 문제 한두 개 풀고 마칠게요. 간다. 왜 안 넘어가냐? 자, 하나만 딱 풀어보자, 책에서는. 뭐 쉬운 거 갈까? 96번. 딱 10초짜리 문제다, 그죠? 되었음? 자, 답은 B의 몇 승? 2승. 4개 나오죠?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풀어봅시다. 요거는 내가 시간 빨리 준 다음에 설명할, 한 번 더 할게요. 몇 번으로 가냐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98번. 지금 빨리 풀어봐요. 수업 중에 롤 얘기가 아니고 수학 얘기하는 학생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자, 가자. 몇 개예요, 답은? 3개? 4개. 4개입니다, 4개. 자, 요 녀석을 앞으로 읽어줄 때, 요 얘기를 좀 잘 기억하세요. 지금 너네가, 지금 우리는 개념 플러스 유형반이거든? RPM 정도 수준입니다. 개념 원리보다도 조금 쉽나? 개념 원리랑 비슷하거나 개념 원리보다 조금 어려울 거야. 개념 원리는 유형서가 아니라서 문제수를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 대신에 중킬러급 문제를 한두 개는 보여는 줘요. 나중에 너네는 이런 거 공부해야 함.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은 그런 문제들을 저기 마지막에 한두 개로 몰아놨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들은 진짜 쉬운데 대신에 이제 개념원리 같은 개념서보다 유형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렇지. 나는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중킬러급까지 풀어낸 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로 자꾸 써주고 알려만 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너희가 좀 중난도 이상 문제를 보려면요.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만납니다.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를 많이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집합의 개수 물어보는 거는 두 종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놔.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의 개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사용 문제입니다. 즉 문제에서는 부분집합이라는 명칭은 쓰고 있지 않지만은 알고 봤더니 부분집합이라는 명칭이 숨어 있다던가 해석하다 보니 부분집합으로 해석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겠지. 그때는 반드시 공식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근데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쉽게 풀 수 있는 게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녀석의 문제도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집합의 개수라고 물어볼 때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거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두 번째,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원소의 개수랑은 달라요. 내가 이 말은 아무리 써놔봐야 당연히 다르지 뭐 하고 큰 콧방귀 꼈다가 다음 단원에서 틀려요. 왜? 원소 개수 써놓고 지들이. 알았음? 그거는 다음 단원에서 아마 만나게 될 거고, 지금 저 문제는 그래서 부분집합이야 아니면은 경우의 수야, 요 부분에서 너희들은 1357의 부분집합입니다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몇 개? 2에 4승계에서부터 출발. 근데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 13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13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세요. 두 개의 원소를 포함하세요라고 명칭 더해버렸다, 그치? 뿅! 그래서 두 개 빼는 거. 알았지?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답을 몇 개? 4개. 그래서 혹시 여기서 나랑 그 설명, 내가 하는 설명에 너네가 와서 앉아서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해주는 건 자꾸 저런 식으로 문제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이 공식을 의미하는 거였다, 그치? 저 부분에서 이 공식을 또 가지고 온 거였다, 그치? 이걸 보니까 1학년 과정이었네 하는 식으로 계속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식으로 풀리거든. 그걸 좀 너희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마지막 요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집합 A가 있습니다. A, B, C, D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C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를 만족하는 집합 BC에 대하여 순서상 BC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BC의 경우의 수를 다 찾으라는 얘기야. 알았죠? 의 개수. 자, 풀이 시간이 꽤 길어질 겁니다. 한 5분 시간 줄게요. 풀어보세요, 지금. 자, 112번이랑 이 문제는 다른 거라서 요거는 간단하게 방향만 잡아주고 오늘 마칠게. 요것만 하고 마칠라 했는데 시간이 이건 아마 너네 질문을 할 거라서. 자, 어쨌든 요 녀석은 아까 유형 10번 문제랑 유사합니다. 자, 갈게요. 일단 B, C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얘기는 B의 개수와 C의 개수를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경우수 또는 부분집합 개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B도 A의 부분집합이고 C도 B의 부분집합이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분집합 개수 공식을 사용을 하고 싶어. 근데 A의 원소는 5개니까 B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하면 무조건 2의 5승계. 맞죠? 32개죠. 근데 C를 고민을 하려고 하면은 B의 원소가 몇 개냐에 따라 다 달라지지.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하냐면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첫 번째 NB, B의 원소가 몇 개라면 5개라면. 두 번째 NB, B의 원소가 몇 개라면 4개라면. 세 번째 NB, B의 원소가 3개라면. 네 번째 B의 원소가 2개라면. 다섯 번째 NB, B의 원소가 1개라면. 여섯 번째 B의 원소가 0개라면. 그때 각각 너희들은 B와 C를 고민을 해야 되죠. B의 원소를 고르는 방법에서 얼마? 1. 뭐요? A의 원소 다 가져가는 방법 하나. 그리고 나서 C의 개수를 고민해보자. 몇 개? 2의 5승계. 곱해서 몇 개? 3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NB, B의 원소가 4개다. 그러면 뭐야? 5개의 원소들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는 하나를 고르는 방법의 개수. 얼마? 5개. 그리고 C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4승계. 그래서 몇 개예요? 16 곱하기 5니까 얼마야? 80? 엥? 너무 큰데? 이거 맞냐? 야, 80개가 아니네. 잠깐만. 이거 한 243개쯤 되겠다. 243이다, 다. 아이씨. 하나 줄일까? 야, 지금이라도? 아이씨. 실수를 했다. 어쨌든 80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의 원소를 골라보자. 이게 노가다가 들어가네.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 그러면 2개 골라도 상관없죠. 고르지 않는 2개. 2개 고른 걸로 갈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0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알겠지?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노가다로 세야 돼요. 수학하를 끝나고 나면은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10개, C를 고르는 방법은 이해 몇 승계? 3승. 얼마? 또 80개. 그런 식으로 다 가면 돼요. B를 고르는 방법 이제 쟤랑 똑같죠? 얘도 10개, C를 고르는 방법 얘 2승계. 40개. B의 원소를 고르는 방법 5개, C의 원소 고르는 방법 얘 1승계. 10개. 그리고 여기에 B를 고르는 방법과 C를 고르는 방법 몇 개? 얘 1개, 얘는 얘 몇 승계? 0승계. 그냥 1개. 그래서 더해주면 답입니다. 160, 200, 243 나오는 거지. 요거거든. 자, 이게 학교 시험의 모범 답안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해야 돼요. 결국 그래서 내가 고등부에서 학생들한테 야 이거는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뭐 기본적으로 고등부가 원한 건 뭐다, 뭐 이런 명칭 말들을 많이 할 텐데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왜 꺼내요? 아, 떨어져서. 어쨌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 중,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딱 뭐냐면 우리가 배운 데서부터 출발하라고. 부탁이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부분집합 개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포함돼야 돼. 포함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얘의 개수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C에서 원소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쓰기 위해서. 알았죠? 이게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나왔었고 학교시험 서술형에서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이 풀이를 모범 답안으로 가고 있지만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때 학원 선생님들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벗어나지는 않거든. 간다. A 안에 뭐 넣어야 되고 B 넣어야 되고 그 안에 뭐 넣어야 돼? C 넣어야 되지. A의 원소들한테 물어봅니다. A, B, C, D한테 야, 너 각각 어디 들어갈래? A가 갈 수 있는 방법에서 몇?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됩니다. 3가지. 얘도 몇 가지?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3을 5번 곱하면 되고 3의 5승은 외워두세요. 243입니다. 끝. 요게 이제 답이야. 그 경우의 수를 버리지 말라는 게 저런 문제들 때문이거든. 알았죠? 받아들여 주세요. 알았음? 예.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풀라고 하면 못 풀겠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가 112번 내가 별표 치라고 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이거 지워도 됨? 근데? 안 써도 됨? 잠깐 시간 줄까? 112번 문제가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집합 문제 중에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집합의 연산 말고 집합. 연산까지 섞어도 난이도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온다라고 나는 항상 매년 강조를 하거든. 작년, 재작년에 터졌어요. 졸라 많이 나왔어요. 학교들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진짜 좀 잘 기억해둬야 되는 문제야. 알았지? 자, 일단 요 문제보다 약간 더 쉬운 형태로 하나 더 하고 그걸 가지고 방향만 잡아줄게. A라는 집합은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들을 보통 A1, A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잡아줘요. 근데 여기서 얘는 A31이라고 해놨는데 얘는 뭐 16개니까 A15. 근데 16개가 아니라 4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2의 4승계. 그 중에서 공집합 빼니까 15개. 그래서 A15 주기도 하는데 N이라고 줄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 N은 안 물어보면 안 구해도 됩니다. 그냥 끝까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끝까지라는 의미라서. 알았죠? 그리고 라 하자. 그때 AK의 K는 1부터 N까지 수 원소에 대해서 있잖아. 총합을 가지고
A1, A2라고 부릅니다. AN까지. 그때 그 A들을 싹 다 더하세요라는 문제가 있고, 또는 여기서 AK의 원소 중, 지금은 아니지? 있네. 최대인 또는 최소인. 지금 최소라고 했으니까 난 여기다 최대라고 써줄게. 최대인 원소를 각각 A1, A2, 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A1부터 AN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원소들에다가 장난쳐 놓은 게 이 문제고, 오케이? 또는 물론 저거는 더 값을 간단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뭐 일단 떠나서 비슷한 문제인 거 알겠죠? 가장 베이스는 얘입니다. 원소의 총합 구하기. 자, 여기서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쟤나 얘나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각각의 부분집합들을 뭐 1을 가졌다, 얘는 2를 가졌다, 점점점 하다 보면은 1, 2를 가졌다도 있을 거고, 점점점 하다 보면은 1, 2, 3, 4를 가진 것도 있을 거야. 맞죠? 그 원소의 총합이니까 A1은 뭐겠어? 저 상태면은 그냥 1이겠죠? A2는 뭐겠어? 스몰 A2? 그냥 2겠죠? 그런 식으로 점점점 가다 보면은 1, 2를 가진 원소의 합은 얼마야? 1 더하기 2겠죠? 또 점점점 가다가 마지막에 더해진 건 뭐겠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일 겁니다. 맞나요? 요 녀석들을 싹 다 더할 거야. 근데 어차피 괄호 속에도 더하기고 괄호 바깥에도 더하기라면 괄호의 의미는 없죠. 결합법칙 성립하겠지. 그래서 괄호 다 풀어버려도 되지. 괄호 다 풀어. 그 다음에 교환법칙 성립하지. 내 맘대로 막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게 1 더하기 1 더하기 점점점 1, 2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2. 1들은 1끼리 2들은 2끼리 몰아주는 거야. 됐음? 그러면 결국 너희들은 이 녀석을 어떻게 푼다? 나는 그래서 1을 더하는 횟수를 고민할 거고, 2를 더하는 횟수를 고민할 거고,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로 풀어줄래. 이렇게 푸는 게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입니다. 알았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괄호에다가 들어가는 건 뭐다? 1을 더한 횟수라 그랬지. 얘들아, 1을 왜 더하고 있니? 포함했으니까 1을 더하겠지. 그럼 더하는 횟수는 결국 1을 포함한 놈들의 집합의 개수만큼 더해지겠지. 여기 들어간 게 바로 뭡니다?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2겠지. 얘는 3이겠지. 4겠지. 그래서 답을 내주면은 1 곱하기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2의 몇 승계? 4승계. 2 곱하기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승계? 2의 4승계. 미쳤나 보다. 미안해요. 3승계요. 원소 4개죠? 됐죠? 그 다음에 또 3을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3승계.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2의 3승계. 그래서 1, 2, 3, 4를 묶어버리면 10이고 뒤에 2의 3승 곱해진 거. 답은 80개 하고 끝나는 거야. 알았음? 자, 그거는 뭐다? 원소의 총합일 때. 그러면 최대인 원소라면 뭐야? 여기에 1 포함했다고 무조건 1 더하고 3 포함했다고 3 무조건 더하는 거 아니잖아. 각각의 부분집합 안에서 최대인 원소만 더하지. 그놈들이 1이 있을 때도 있고 2가 될 때도 있고 3도 될 때도 있고 4도 될 때도 있지. 그러면 요 문제라면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구조를 가지는데 1을 그냥 포함한다가 끝이 아니라 최대인 원소로 포함하는. 그럼 1을 최대인 원소로 포함하려면 더 큰 원소인 2, 3, 4는 포함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죠. 1을 포함하고 2, 3, 4 포함 안 한다? 2에 4 빼기 4 또는 그냥 1개. 알았죠? 2를 최대인 원소로 포함한다면 3, 4는 가지면 안 되고 2는 반드시 가지고 1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니까 2의 1승계.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1은 1개, 2는 2의 1승계,
3은 이게 이승기지 왜? 3을 최대 인원수로 가지려면 3보다 더 큰 4는 반드시 포함하지 마세요. 3은 포함하세요. 4는 포함하지 마세요. 그래서 2에 2승계, 4는 2에 3승계.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될 거야. 그러면 저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는가? 됐음? 예, 여기까지 할게요. 끝!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우리 수업 중에 하다 보면은 지금 수업 속도가, 템포가 살짝 빠르다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떤가 모르겠다. 살짝 빠를 것 같거든. 이게 수학 상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데 수학 상은 이제 한 번 이상 한 애들이고 수학하도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따라오기 힘들다 하면은 슬슬 좀 어려운 단어 가면 속도 늦출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일단 기본 템포는 이 정도 유지할 거고 대신에 너희가 숙제를 할 때 나 수업 중에 이거 풀었던 건데 근데 이거 나 필기를 안 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필기 못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 듣고 싶다 하는 경우 있죠. 그 뒤에 보면 녹화하고 있지. 그래서 유튜브로 나는 영상 다 올려두거든요. 그래서 수업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112번 풀이 다시 들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아마 내일 저기 월요일 반도, 오늘 수요일 반도 내일 아마 싹 다 카톡 할 거야. 단톡방 만들어서. 알았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